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연 홍보도 좀 해드릴 겸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숨을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어때? 저번 작품에서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좀 잘 느낄 수 있는 부분? 키워드를 나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엄청 다 신기했어. 왜냐면, 얼굴에 쓰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어떻게 썼어? 이게 일단 어쨌든 사람들은 좀 신비감과 그렇지. 좀 약간 서커스 같잖아. 이거 어떻게 썼어? 이게 어떻게 풍선에 얼굴이 들어가? 이런 거지. 이 부분도 되게 재밌게 본 사람들도 있고, 이 부분 이제 풍선이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뻐끔뻐끔뻐끔뻐끔 막 이렇게 하다가 숨 쉬는 어떤 공기가 터지는 그걸 다 맞아. 녹음한 거거든, 우리 모습들이. 입으로? 좀 녹음했어. 원래 무대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 들릴까봐. 라이브로 같이 하면서 한 거고, 그래서 때 싹 멈추면서 호흡이 담긴 어떤 그런 오브제로 다 등장을 하면서 풍선 안에서 무용수가 숨을 쉬고 그 내뱉은 숨을 통해서 관객들이 생선과 소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 그랬을 때 이 풍선을 머리에 쓰고 나오고 이 풍선 안에 무용수가 내뱉은 숨이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그 생선과 소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었어. 이때. 나는 약간 달인가? 막 이 생각도 했어. 달 같지도 않고. 맞아. 풍선이라고 생각이 또 안 되기도 처음에는 또 그랬어가지고. 그치,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처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풍선을 머리 쓰고 나온다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는 대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한 거였고, 그 전에는 원래 서강대에서 했을 때는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객석 쪽에서 등장을 했단 말이야. 얘가 그게 더 와닿았나 봐, 사람들은. 같이 숨 쉬는 느낌. 이 공간에 풍선을 쓴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의 호흡이 나한테 직접 느껴지잖아. 좀 더 다양한 요소로 표현을 하고자 한 것 같아, 이번에는. 사실 내가 안무하면서 추구하는 게 물론 나만의 독창성도 있지만 그 연출을 되게 나는 작품 볼 때 연출을 많이 보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그게 사실 새로운 안무는 즐거움이고 연출이 어떤 일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고. 근데 무용이라는 것도 어쨌든 예술이고, 예술은 어떤 변화하는 시대를 표현하는 거고, 어떤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에는 막 다 디지털화되고 어떤 기술이 막 아날로그가 아니잖아. 물론 무용의 본질은 춤이고 아날로그지만 그걸 어떻게 시대성에 맞게 맞아. 보여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은 너무 막 자극이 되게 세잖아. 뭐 이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말 순수 예술로는 조금 그 일반 대중을 사로잡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맞아. 그런 시간 내서 요소들을. 왔는데. 맞아. 그래서 나도 공연 볼 때 진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런 공연 너무 좋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공연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진짜 공연도 많이 보고 전시회도 맞아. 많이 가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해. 그치. 그런 부분에 오히려 맞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분보다는 맞아.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다양한 요소에서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그런 숨 뭐 이런 것도 사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가거나 뭐 전시를 보러 갔을 때 뭔가 우리 삶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혹은 막 영감도 영감인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좀 하게 해주는 맞아. 그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 요즘은. 메시지적인 감동을 떠나서 맞아. 그런 터치감이 있어야 맞아. 사실 공연 또 보고 싶다, 맞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기억에 남게 되고 내가 저 공연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예술의 힘인 거지. 맞아. 그래서 진짜 무용 공연이 정말 움직임에 이렇게 딱
국한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그래서 늘 판을 자꾸 크게 벌려 내가. 그래서 물론 나도 막 협업을 하고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맞아. 하는데 약간 일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그걸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막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컨트롤이. 그렇지. 실존과 비실존 그 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접근? 그래서 실제한다고 꼭 실제하는 것인가? 맞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실제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친구가 나는 되게 마음에 아직도 있거든. 살아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되게 표현하고 싶었어. 그거를 담고 싶었어. 그래서 좀 존재의 이중성과 어떤 실존과 비실존의 어떤 그런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지. 그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한 게 그 두 개의 숨인 거야. 두 개는 왜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실존하지 하는 것과 실존하지 않는 것이 공존한다. 생섬의 숨과 소멸의 숨이 공존하는. 그래서 그 오브제로서 풍선을 그때 내가 선택을 한 거고,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생명력이 담긴, 호흡이 담긴 어떤 물체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또 멈춰있는 거라고. 있어서. 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의 시각을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라고 생각해서 그 오브제를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사용을 했었지.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때는 만들어진 작품이고, 네, 그러면서 내가 작품을 하면서 작업하는데 나의 이제 한계를 느끼고, 또 공연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 특히 현대무용 공연. 진짜 많이 갔어. 근데 보다 보니까 발레랑의 다른 점, 배울 점도 많고, 그러니까 발레는 뭐 약간 뭐 뭐 약간 맞아.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좀 메시지가 깊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고, 그리고 발레 춤 자체도 같은 레벨에 있지.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이라는 그렇지. 어떤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좀 더 현대무용 그 본질을 진짜 깊이 있게 파잖아. 하나 가지고 진짜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느낀 게, 작품이라는 거는 어쨌든 무엇을 어떻게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인데, 나는 어쨌든 무엇보다는 어떻게가 표면적인 더 어떻게.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표면적인 어떻게. 그러니까 미적으로 어떻게 이 작품이 멋있게 더 보여질지, 이런 어떤 주제를 갖고 좀 다양하게, 그냥 예쁘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좀 더 무엇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는?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다양화시키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무엇을 파기보다는 어떻게만 너무 집중을 한 그 전에는. 근데 좀 더 무엇을 그 본질에 집중을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생성과 소멸이라는 그 키워드의 순환을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지. 집중을 해서 그 두 가지. 근데 뭐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의도는 그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을 같이 보실 건데, 여기서는 이 뒤에 연기처럼 보이는 어쩌면 숨을 이런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아름답게 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미디어 기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게 정말 춤과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무용수가 움직일 때 이 연기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작되는 부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희미하게 뒤에서 살짝 움직이는 연기들. 아름답죠?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맞아. 같은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맞아. 했어. 근데 이번엔 이 씬을 못 쓰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왜? 하긴 하는데 어. 이렇게 표현은 못해. 어떻게 왜냐면 극장이 달라졌잖아. 그 세트가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때는 어쨌든 아르코 대극장에서 했고 그러면 이게 상하 전환이 가능했어. 행잉이 가능했는데 지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은 블랙박스 형태야. 위에 뚫고 나갈 데가 없어. 그 전동이 아니라 다 수동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했던 그거는 천은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서 다른 형태로 그거를 표현하기로 했어. 이 극장에 따라서도 되게 문제가 많구나. 그래.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그러네. 극장에 따라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게 사실은 또 새로운 재미, 맞아, 공간을 맞아. 잘 형성을 해야 되는 거다. 공간감을.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을 극장 사람들이랑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야겠네. 엄청 머리 하다가 내가 그게 아니잖아. 전문가가 아니어서 고민 한 달 동안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무대 디자이너랑 협업을 했거든. 그래서 거기 상주하시는 아니 그건 아니고 따로 무대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랑 같이 무대 세트를 얘기하고 이 작품을 어떻게 좀 더 어쨌든 유사하지만 디벨롭 됐잖아. 방향성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 방향성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무대 디자인을 또 설치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극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가? 그치. 그런 사람들은 어제 도면이라든지 그 무대 감독이랑 계속 디스커션 하면서 계속 그런 걸 한 거니까. 좋네. 그런 그래서 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용만 해선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거는 맞아.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으려면 맞아. 물론 춤이 주고 본질이지만 그 이외에 어떤 연출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맞아. 의상이며 맞아. 음악이며 맞아. 뭐 조명이며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적합하게 미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야 되고 맞아.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또 극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맞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서라운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작품의 주제가 좀 순한 되돌이표잖아. 생성과 소멸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회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춤에서도 보여지만 이 공간에서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전에 수직적인 벌티칼을 세웠다면 이게 이제 가로로 띠 형태로 이렇게 라운드로 극장을 두르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궁금하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영상과 어쨌든 무용수의 어떤 인터플레이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거와 더불어 내가 이번에 하려는 이머시브 음향이 어쨌든 3D 음향이잖아. 그냥 이제 어쨌든 공간에서 공연할 때는 스피커 두 개가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다. 근데 그 스피커의 배열을 좀 다르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기술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운드가 뒤에서도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위에서 나오고 하수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청각적인 공간을 형성을 하면서 이게 서라운드의 어떤 그런 효과를 순환되는 어떤 이미지를 시각적으로도 무대 세트와 영상으로도 표현하고 움직임으로도 표현하고 춤의 구성에서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 청각적인 효과를 같이 어쨌든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형태로 이번에는 무대 세트를 하기로 했어. 좋네. 그래도 그게 다 그 극장에서 서포트가 다 되는 건가 보다. 그치. 다 어느 정도는 해주기로 했고 다 이런 어쨌든 생각과 아이디어도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러면은 그 음악 자체에 그런 뭔가 정보가 뭐가 다르게 들어가? 그러니까 뭐 작곡을 해서 하는 그런 곡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클래식을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뭐 클래식 뭐를 써 그럼 뭐 협주곡을 써. 그렇지. 그러면 피아노 반주와 바이올린 반주 이걸 레이어를 다 다르게 하는구나. 다르게 해서 이걸 어떤 순서로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뭐 바이올린은 저기서 나오고 맞아. 피아노는 여기서 나오고 그걸 줄였다가 얘만 보여 아니면 그걸 서라운드로 돌릴 수도 그렇지. 있고 시스템화 시켜서 사운드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용수의 어떤 무대에서 위치값에 따라서 설정해둔 스피커가 특정 소리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좀 그런 기술이 사실 많이 발달했잖아.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어떤 요소들을 맞아. 조금은 맛보기식으로 이 공연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공연을 기획을 한 거고 그걸 지난번에도 실현을 하고 싶었으나 어떤 시간적인 한계와
내가 어쨌든 그런 내 개인 공연 처음이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도 이제 시도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제약이 있었고 또 자본이 좀 어쨌든 금전적으로 그때 당시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있었나? 지금보다 적었고 지금은 내가 대관이 그 대학로 예술극장 거기는 되게 대관료가 저렴해. 국가적 지원이 어쨌든 좀 되는 곳이라서 어쨌든 서포트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근데 그때는 내가 다른 데 사설을 했어야 돼서 그때는 내가 될 줄 몰랐거든. 지원금. 그래서 그냥 지원금 내고 그냥 생각 없었는데 한 번에 덜컥 돼버려가지고 수시대관 할 수 있는 쉬운 곳을 찾다 보니까 그때 메리올 서강대를 대연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서 거기는 되게 그게 조명 장치가 되게 협소해. 그래서 외부에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런 걸 하다 보니 이제 끌고 들어오면 좀 힘들겠다. 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프로젝터도 밖에서 갖고 와야 되고 근데 프로젝터도 한 대가 아니라 막 2대를 쓰고 진짜 가득 이제 공연을 이제 채우다 보니 그때는 선택하지 못했던 거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야.